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월드 전영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야, 드디어 이 야구가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비시즌에 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이 비시즌부터는 저희 브런치 방송 월요일과 목요일 주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 비시즌 이슈들을 한번 좀 털어볼 예정인데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시리즈 이 취재 잘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또 비시즌이네요. 네. 일단 한국 시리즈 5, 6차전 네. 현장 안 나갔습니다. 네. 왜요? 일단 두 군데 다 제 담당이 아니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 들어갔죠. 그러셨구나. 현장에서 또 못 보셨구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가을 야구 동안 정말 이 많은 기자분들께서 또 현장도 가시고 또 직접 또 가시기도 했었었고, 이렇게 또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제 몇 번째 시즌 마무리죠?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네 번째 한국 시리즈를 맛본 건 네 번째 네. 했고요. 그 전에 한번 뭐 인턴식으로 하긴 했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은 우승팀 담당이어가지고 진짜 바빴어요. 네. 기사를 계속 써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안 쓰는 기사를 써야 하니까 네. 그랬는데 올해는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올해는 우승팀을 담당하신 분들 SSG 특히 그래요. 제 지인 중에도 지금 SSG 담당이 있었는데 네. 10며칠 연속 근무 이렇게 하고 지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즌을 마무리하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이번 시즌은? 또 한 해가 갔다. 네. 또 한 해가 갔다. 네. 근데 저희 데스크가 항상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는데 네. 내일의 태양은 또 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시즌도 23시즌 벌써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거 벌써부터 또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 FA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댓글 좀 이제 이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미님이 기자님께서는 야구 말고 다른 스포츠 취재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어제도 또 농구장 갔다 오셨다고. 네, 옆에. 네. 어제 농구장 갔다 왔고요. 담당하는 종목 개수 나열하면 한 15개 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인정. 뭐 테니스 하면 그렇죠. 테니스도 해야 되고, 뭐 바둑, 뭐 만약에 요번에 왜 그 여류기사 최정님께서 또 결승전 가졌어요. 그런 것도 그냥 써야 되고, 맞아요. 뭐 만약에 올림픽 한다, 다 종목 써야 되고, 뭐 아시안 게임 한다, 다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스포츠 전문가가 될 수밖에는 없다.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팬클럽도 있으실 듯한 기자님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니값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미남 기자님이시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배우 닮으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전영민 기자님 또 안녕하세요. 비시즌 브런치 또 첫 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민 기자님 와우 머플러 가을 냄새 나네요. 비주얼로 먹고 사시는 듯 하셨는데, 오늘 이 꾸안꾸입니까? 아니면 꾸미려고 또 힘을 빡 주신 저 원래 잘 때도 이거 차고 잡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래 잘 때 차고 자고요. 밖에 나갈 때 원래 안 맵니다.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머플러를 끼고 주무신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어이없네. 감기 조심해야죠, 다들. 맞아. 여러분들 지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19 또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지금 재유행이라 가지고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이 또 한 분씩 또 두 분씩 또 걸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끝까지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슬 또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온다, 큰 거 온다. 또 삼성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e스포츠도 커버 하시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e스포츠도 혹시? e스포츠 담당하시는 선배가 계세요. 제가 아예 전담으로. 아예 전담 기자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기자님은 카타르 월드컵 안 가시나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가신 분 있나요? 네, 축구 담당 기자가 아마 이번 주말에 저희는 출국을 하고요. 아마 본진이랑 같이 나간 다른 매체 선배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요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뭐 핸드폰 기종 막 이런 것도 써서 내야 되고, 뭐 카메라 뭐 들어갈 건지 장비들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내야 돼가지고 굉장히
시장에도 취재진들에게도 조금 맞아요. 폐쇄적인 월드컵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카타르 쪽 그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장 지어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사망자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소 좀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제 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또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 기자님 원래 양키스 프런트였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 하셨는데 저 원래 MLB가 메인이에요. MLB가 메인이고 양키스 프런트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은 이 야구 전문 기자였던 거를 또 이렇게 또 티내려고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전 양키스 팬은 아니고 또 샌프란시스코 팬 또 이제 바깥에서 PD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런 저지가 엮여 있네요. 맞습니다. 양키스 소속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링크가 저는 뭐 나오잖아요. 거의 지금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오겠구나. 오는데 이제 뭐 10년 4억 불 막 이렇게 오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거보다 조금 싸면 저렴하게 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돈 많대요. 자이언츠도 돈 많다고 하기 많죠.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도 지금 190억 유상증자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자이언츠도 지금 돈 많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뭐 자기네 돈 자기가 쓴다는데 저희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MLB는 한국 시간 또 오전인데 또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또 김화성 선수 혹은 이제 최지만 선수도 또 피츠버그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겠냐님이 술도 맘대로 못 마시고 덥고 컨테이너 숙소 개 비싸고 이게 20만 원 넘는다 하더라고 1박에 옷도 맘대로 못 입고 재미 1도 없을 월드컵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술도 거기가 또 이제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 중동 국가다 보니까 술도 구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경기 못 본대요. 그 정해져 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펍 같은 곳, 그러니까 공인 인증을 받은 펍 요런 데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축구 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경기를 즐기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MLB는 너무 커서 입문하기가 어렵다. 점중이님 말씀하셨는데 코리안 리거를 시작으로 또 하나씩 정 붙이시다 보면은 또 어느새 또 잘 박사처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월드컵은 집에서 치킨 뜯으며 집관합시다. 세라피모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본 주제 다루기 전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오늘 첫 번째 주제 FA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나오네. 짠. 자 오늘 FA 얘기 이 NC 다이노스의 이 FA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용민 기자님이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무슨 걱정을 하셨냐? 아니 다른 방송에서 선배들이 이미 다 털고 왔다. 괜찮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터시면 되고 또 다른 방송 못 보신 분들도 또 계실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NC 다이노스 FA 때문에 소갈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NC 정말 비상사태 정말 많은 선수들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총 FA 포수 양의지, 내야수 박민우, 노진혁, 외야수 이명기, 권희동, 투수는 원종현, 이재학, 심창민 등 8명의 선수가 이제 자격을 얻게 됐는데 이 중에 뭐 심창민 선수를 제외하고 7명은 FA 신청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두 잡는 거 물론 이제 집토끼들 최대한 잡겠다는 이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모두 잡는 것은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 순번을 잡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 과연 NC 다이노스가 어떻게 이번 겨울 움직일지 특히 그리고 이 최대어 이 양의지 선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양의지 선수는 이번 시장 가장 최대어가 맞고요. 그렇죠. 예. 지금 NC가 준비한 금액 그리고 모 구단이 양의지에게 베팅하려는 금액 그리고 또 다른 모 구단이 양의지한테 찔러본 금액 등등이 다 세 자릿수입니다. 일단 기본 100억은 깔고 간다. 그러니까 NC 원소속 팀도 그렇고 지금 영입을 원하는 두 개의 구단에서도 100억 이상의 오퍼를 벌써부터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경쟁 구단들이 더 달려붙으면 이게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제대로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안 했지만 이 구단들과 이쪽 라인에서 다 생각하는 건 그래도 세 자릿수에서 시작은 하겠구나. 그래서 저번에 19년에 NC에 올 때 양의지 선수가 계약을 했던 게 4년에 12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는 그런 걸 궁금해요. 과연 그때랑 똑같을까? 이게 시간이 4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예전 4년 전에 받았었던 금액을 또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똑같이 받으면 과연 보장일까 아니면 옵션이 추가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리고 뭐 포수로 144경기를 뛰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양의지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타격으로 좀 많이 기울긴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양의지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하. 아시겠지만 리그 전체를 봐도 양의지만한 타자를 꼽아봐라 하면은 뭐 이정우 그리고 떠오르는 선수가 있나요? 뭐 외국인 선수를 또 그렇죠. 제외하고 네. 딱히 또 없습니다. 그럼 네. 없습니다. 아니 네. 진짜 포수라는 포지션도 정말 프리미엄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에서 이 20홈런 넘게 항상 때려내줄 수 있는 그런 타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실베스타님께서도 이 양의지 클래스 역시 양의지 클래스 양의지는 지명 타자로서도 좋은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액은 뭐 맞춰주고 기간 옵션 넣겠죠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이 양의지 선수 포수를 못해도 지명 타자로도 대단한 선수다. 야옹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양의지 선수가 일단 100억 넘게 깔고 간다.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유강남이나 박동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 어쨌든 최대어의 이 거취가 그렇죠. 다른 선수들에게도 또 영향을 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강남 선수, 박동원 선수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FA 자격을 얻은 모든 포수한테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다른 구단의 두 번째 포수인 선수들도 해당이 돼요. 트레이드가 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샐러리 캡 때문에 구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본사 차원에서 샐러리 캡 한도 넘지 마라 라고 하면은 트레이드 시장이 엄청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샐러리 캡 이 제도가 다음 시즌 이제 2023 시즌부터 도입이 되면서 지금 뭐 벌써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요상 선수 키움히어로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박동원 선수에게 목매지 않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잡을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죠.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칼자루는 이 FA 포수들이 좀 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양의지 선수에게 강력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구단들 뭐 일단 원소속팀 NC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구단들이 좀 있을까요? 한화가 있고요. 한화요? 오, 네. 한화. 네. 오, 의외인데요. 한화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좀 투자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FA 시장 양의지 선수뿐만 아니라 네. 네, 물론 양의지 선수가 아닐 경우에 만약에 양의지 선수 계약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데로 돌려놨겠죠. 계획을. 네네. 플랜 B, C, D까지 마련을 해놨을 거고 그래서 어찌 됐건 재가를 받아놓은 상태인 걸로 알기 때문에 써야죠. 야, 이거 대박입니다. 양의지 선수 사실은 이제 한화 이글스는 이미 최재훈 선수와 4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방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양의지 선수 오면 뭐 안 쓸 거야? 쓰긴 쓰죠. 그렇죠. 당연히 써야죠. 뭐 포수로도 쓰고 뭐 지명 타자로도 쓰고 다양한 포지션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 야 한화 일단은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여기에 뭐 이승엽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포수 잡아주면 좋겠지만 안 잡아줘도 있는 대로 쓰겠다. 네. 근데 이거 사실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로 좀 내려놓은 척하면서 원하시는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잡아주면 성적을 낼게라는 의미로 보이고 안 잡아주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집도끼라도 잡아줘. 박세혁이 FA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한마디의 의중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산에 필요하죠. 역시 네. 지금 하나나 두산이나 어쨌든 올 시즌에 하위권에 머무른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에게는 이 양의지 선수의 영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팀도 혹시 있나요? 조금 기저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 구단이 지금 완전히 폐쇄를 해버린 바람에 네. 이거 너무 아직은 비싸다.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인가요? 조금 발을 뺀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 채우려면 양의지만한 선수 없다. 삼성사랑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롯데자이언츠 190억 얻어온 거 여기에 뭐 이미 그렇죠. 저기 누구야? 박세웅 선수와 연장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이 양의지 선수 안 잡겠느냐? 양의지 선수가
100%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롯데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아까 방금 살짝 얘기하신 철회 의사를 밝힌 구단 중에 하나가 혹시 롯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이 받아들이시는 건 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양의지 선수 가장 핫한 선수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게 박민우 선수입니다. 다소 좀 올 시즌 성적이 아쉬웠어요. 그동안 뭐 국가대표 이루수다. 뭐 박민우 선수가 이 타격에 있어서 그동안 보여준 커리어가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는 2할 6푼 7리에 4홈런 104안타에 그치면서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산 타율 3할 2푼에서 보여지듯이 뭐 컨택 능력 뭐 뛰어난 선수죠. 지금 그렇죠. 뭐 NC가 잡겠다라는 이제 의중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연결이 많이 되는 구단은 역시 LG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봤을 때 박민우를 노릴 만한 팀은 총 3팀이에요. NC, LG, 그리고 KT예요. KT. KT는 박경수 선수가 1년을 더 하기로 했지만 네. 어찌됐건 박경수 선수 뒤를 이을 이루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키워내거나 영입을 해야죠. 아하. 근데 문제는 KT가 투자를 하기에는 박민우 선수 몸값이 조금 셀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감독도 부임을 했고 네. 또 차명석 단장도 얘기했었던 게 이제 외국인 선수 포지션에 너무 구애받지 않겠다. 특히 뭐 2루에 너무 잘 치는 외국인 타자를 구하려다 보니까 좀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같이 또 고려해 봐야 될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부 FA부터 잡는 걸 우선시하겠다.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박민우 선수에게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다가설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염경엽 감독님이 부임하셔서 훈련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좀 많이 놀랐거든요. 아마 뭐 서건창 선수와 김민성 선수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선수이고 더가웃이나 라커룸에서 되게 좋은 선배 형인 건 알아요. 네. 아는데 우승하고 싶다면서요. 아하. 우승하려면 데려가야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카드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군대 갔으니까 1루수에 외국인 선수 데려오면 네. 딱 카드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떤 의중인지를 일단 모르겠고 어허. 예, 그건 이제 선수들 기살리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라면 제가 만약에 LG에 관한 그 결정권자면 저는 박민우 영입전에 뛰어듭니다. 그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LG 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막 이런 네. 얘기 해주십니다. 박민우 LG에서 싫어합니다. LG는 실력보다 이미지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 그때 이제 술판 파동 때문에 구단 기조랑 안 맞는다. 구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박민우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이 커리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지금 LG에 필요한 이 이루 자원인 것은 또 이제 네. 부인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과연 또 이제 그냥 내부 자원으로 워낙에 또 이제 야수 뎁스는 좋은 팀이다 보니까 내부 자원으로도 채우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노진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진혁 선수는 좀 인기가 은근히 많이 있네요. 노진혁 선수가 은근히 알짜배기로 좀 소문이 났는데요. 일단은 NC 그리고 롯데, KT 세 군데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롯데가 여기에 꼈군요. 네. 롯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내야 그리고 이제 수비가 되는 선수, 다양한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이 노진혁 선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좀 포수가 급해 보이는데 그리고 요번에는 반드시 포수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양의지 선수 영입전에서는 조금 다소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롯데가 생각하는 포수는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네, 보입니다 조금. 아하.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려는지 좀 레이더에 잡히는 것도 있었고 들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양의지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상 금액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네네. 발뺀 구단이 좀 그 다음 유강남, 박동원 중에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안 되면 아마 박세혁 선수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는 일단은 유강남이나 혹은 이제 박동원 선수 쪽으로 약간은 좀 선회를 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시 노진혁 선수 얘기를 좀 돌아오자면 좀 가치가 많이 시장에서 높아진 것 같아요.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충 이 계약하게 될 금액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상하시는? 이게 뭐랄까 예전에 농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추승균 선수가 별명이 소리 없는 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진혁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엇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알짜배기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일단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싸요. 저렴하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FA 가성비가 좋다. 네, 이런 말씀을 가성비가 드릴 수 좋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2할 8푼에 15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뭐 내야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워낙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명기 선수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기 선수도 뭐 외야에서 이 컨택 능력을 그동안 좀 많이 잘 보여준 그런 선수인데 올 시즌에 2할 6푼의 타율 그리고 통산타율도 3할 7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야수 부족한 팀이면 이명기한테 배팅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명기 선수는 C등급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번에 FA 관해서 권리를 행사해보고 싶어서 신청한 거지 돈을 벌기 위해 신청한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네.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어찌됐건 몇 년을 고생해서 이 권리를 얻었는데 그냥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긴 그렇다 해서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올해 성적을 보면 어찌됐건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죠. 네네. 근데 박민우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그 공백기를 거쳤던 선수들이 좀 애를 먹었어요. 네. 근데 올해 성적을 제외하고 보면은 3할 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3할 타자예요. 3할 타자. 박민우랑 이명기가 NC의 테이블 세터였고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명기 선수가 덕아웃이나 라커룸에서 선배의 역할을 엄청 잘하거든요. 베테랑으로서의 네. 그 역할을 되게 잘해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좀 베테랑이 필요한 팀 혹은 외야 한 자리가 필요한 팀은 이명기 선수를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구단이 그렇죠.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아닐까. 하나이글스가 딱 지금 노리면 좋을 선수가 아닐까. FA 등급도 C등급. 거기에 외야수 보강도 필요해. 테이블 세터 보강도 필요하고 게다가 베테랑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 이거 딱 하나인데요? 진짜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한화는 걸림돌이 있죠. 어떤? 몇 년 사이에 자기네들 기조한다고 베테랑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쵸, 리빌딩.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베테랑을 데려온다? 그러면 과연 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지가 궁금한데 근데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네 번째 외야수로도 되게 괜찮은 선수고 물론 당연히 주전급으로 뛸 선수지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대여급 완전히 A급 선수들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것도 매력이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행이나 이런 것도 매력이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명기 선수도 좀 관심을 보내는 구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고님 정민철 단장 보냈잖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육성 기조 특히 이제 뭐 베테랑 선수들 내보내고 뭐 젊은 선수들 기용하겠다 이랬었지만 이 실패를 또 인정하는 것도 사실 또 이제 방향을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명기 선수가 꽤나 또 알짜배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노진혁, 이명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또 이런 선수들 이 NC 다이노스는 이 집도키 7명 중에 또 몇 명을 잡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댓글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사랑님께서 한화 진짜 이영종이라도 잡아라. 우린 가성비 거품에는 끼지 않겠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 말 기억해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프리드먼 사장이 그 얘기 했거든요. FA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3등한다. 2등도 아니고 3등한다. 그러니까 미쳐서 달려드는 팀이 최소 2팀은 있으니까 이 뭐 합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 영입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도 이번 이 FA 시장에는 조금 다른 기조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요. 근데
일단은 모든 이번 FA 시장은 키워드는 하나예요. 양의지가 계약을 한 다음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 최대여.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최대여가 얼마 하고 가는지를 딱 봐야지 네. 사실은 그 아래의 선수들, 다음 선수들도 대충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요번 FA 시장도 다소 좀 이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다소 좀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올해나 내년까지는 사실 그런 기조의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근데 2번, 3번 어기면 이제 페널티가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내후년부터는 투자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올해까지가 진짜 축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뭐 삼성이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포수들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포수 FA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뭐 입질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냥 찔러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엔 데려와서 우리 팀 주전 포수로 맡길 만한 선수는 김태훈 선수 한 명이잖아요. 근데 김태훈 선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삼성이 비싸게 팔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유망주나 뭐 1.5군, 1군 선수를 줄 바엔 FA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래서 FA 시장에서 개장을 하고 흐름이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싶으면 발 빼는 데가 더 생길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때 이제 트레이드를 그렇죠. 좀 그게 삼성이 바라는 시나리오고요. 아하, 맞습니다. 어쨌든 삼성은 포수를 쥐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급하게 또 접근할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방문 판매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찾아오게 그렇죠.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용종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종 선수가 결국은 이제 2군 FA 선언을 했는데 지금 연봉 1억 2천이잖아요. 이게 2군 FA는 뭐 2억 4천까지 이제 2배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용종 선수도 역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뛸 수 있는 기회, 이제 출전 기회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폰도 LG 폰만 쓸 정도로 참 이 애정을 가졌었던 선수인데, 너무 이제 2군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적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 하나글스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화 팬들이 엄청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네. 그거 보셨어요? 뭐 하나 이글스 이적 시 뭐 대우 뭐 이영종 대우 뭐 이래가지고 뭐 성심당빵 무한정어 막 이런 거 있고 조건에 뭐 KTX 뭐 정기권 발행 막 이런 거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 정성이 좀 지금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영종 선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쓸만하다라고 얘기한 감독님이 한 분 계셨고요. 아하.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한 타구단 단장님이 계셨고요. 근데 전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이영종 선수 키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움도 조금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또 추구하는 그렇죠. 구단이다 보니까 이영종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는 또 이영종 선수 사실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수고 엄청 열정적인 선수인 거는 저도 알아요. 네. 네, 현장에서 봤을 때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게 엄청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에 LG에서 제대로 사실 못 뛰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악에 받쳐 있을 것도 예상은 되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이영종 선수를 하는 건가? 막 목맬 정도는 아니다. 네. 사실. 네. 어찌됐건 퓨처스 FA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 FA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조금 가성비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어찌됐건 퓨처스 FA에 나온 선수들 중에 이름값이 가장 큰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군에서 오랫동안 머문 이유가 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2군 FA 이 제대로 조금 계약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첫 번째 사례처럼 보입니다. 뭐 3개 구단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니까 이영종 선수의 또 거취는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 시즌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6위부터 10위, 일단 10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 이글스 올 시즌도 리빌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46승 96패 2무 3할 2푼 4리의 승률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시즌 초반부터 이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팬분들께서 또 일찌감치 기대를 접어두셔야만 했던 그런 또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꼴찌 그리고 압도적 꼴찌를 또 했는데요. 외국인 투수들이 또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뭐 타선도 3할 타자 한 명도 없었고 이 감독, 뭐 코칭 스태프 모두 어떻게 할 손쓸 여지도 없을 정도로 참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작가님이 저한테 이 6위부터 10위 각각 팀을 한 줄 평처럼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한 줄 평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를 준비한 거는 함. 이게 뭐야? 야 진짜 하품나는 경기력이었다. 한 시즌 내내. 네. 그러게 진짜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저는. 야 진짜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하나 팬분들이 사실 2018년에 가을 야구 간 이후로 계속해서 3년째 리빌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진짜 마음 둘 곳도 없었어요. 뭐 기대주도 없었고 이 선수만 보고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기민한 선수가 있긴 했지만 좀 다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희망은 좀 보인 게 있어요. 뭐 김일환 선수도 있고 우리 문동주 선수도 있고 이제 김서현 선수도 들어올 거고.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아프면 아니 희망이 보이잖아요. 좋은데 과연 재밌는 야구를 했냐 이거죠. 올 시즌에 144경기를 재밌게 야구했냐 이거죠. 그래요. 사실은 올 시즌 좀 이제 이 양극화가 됐다, 전력 양극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하나 이글스의 책임도 사실은 또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 100패 가까이를 했었고 또 리그 경쟁력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다음 시즌에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스토브리그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스토브리그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취재하면서 담당이 아닌데도 한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거는 그거였어요. 이를테면 선수들이 너무 어려요. 어리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그라운드에서 지켜야 할 룰을 안 지킨 게 많아서 타구단 선수들한테 좀 욕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화에는 고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한화 어린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룰을 어긴 건가라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인지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생각보다 야구판은 그런 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꼰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불문율이라는 게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하주석 헬멧 패대기만 기억에 남는 2022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베테랑 그리고 또 이제 팀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주석 선수가 물론 주장이지만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하나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산 베어스 참 역대급 추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왔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힘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란다 선수가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고 또 외국인 타자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 병살타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뚜렷한 해결사도 없었고 장타력도 줄어들면서 참 한 시즌 내내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뭐 젊은 투수들의 성장세는 좀 눈여겨볼만 했지만 성적에는 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태형 감독도 떠났고 이승엽 감독이 신임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데 한 줄 평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뭐 김태형 감독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갔던 두산이 9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이별해야 되는 얼굴들이 많다는 의미죠. 새 판도 짜야 되고 그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태형 감독과도 이별 그리고 외국인 타자 4시즌이나 뛰었더라고요. 이 페르난데스 선수와도 이별. 이제 이승엽 감독과의 새로운 만남에서 과연 이제 다음 시즌 또 어떻게
시즌을 이끌어 나갈지 또 명문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두산베어스 항상 또 성적을 내왔던 구단이니만큼 다음 시즌 어떤 야구를 펼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구단입니다. 저는 사실 이 팀이 가장 궁금해요. 8위 롯데입니다. 올 시즌에 64승 76패 마지막까지 뭐 가을 야구 경쟁을 한다 했지만 결국엔 힘이 쭉 빠져버렸고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또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뭐 선발진 잘 돌아갔습니다만 뭐 스파크맨 선수의 교체가 사실 너무 늦었고 이 최준용 선수나 김원중 선수도 잠깐 삐그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타선자차도 이제 이대호 선수에게 너무 기대는 만큼 조금 타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5월부터 급격히 추락했고 이 서튼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용병술 때문에도 많은 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거 시즌 내내 기억이 납니다. 올 시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줄 평 또 들어봐야겠죠. 지몬미 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몬미 대호영 지몬미 이 가을 야구 한번 가보자는 게 이게 어려운 부터 20홈런 넘게 치고 이게 어렵냐? 근데 어렵더라고요. 롯데자이언츠에게는. 큰형님이 타점을 그만큼 쌓았는데 안 된 거는 참 의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그 스토리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제 이거를 생각하다가 4월인가 5월 초에 제가 수원 KT랑 롯데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서튼 감독한테 혹시 봄대라는 표현 아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요, 네. 모르더라고요. 봄대를 몰라? 네. 그리고 구단에 대한 너무 이 공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저의 뜻을 이제 저희랑 통역이 알려주니까 올해는 다르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죠.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참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이 봄내라는 말을 아셨더라면 조금 더 이제 여름 혹은 이제 5월 이때를 좀 대비를 더 잘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봐봐요. 봄내를 모르면서 감독을 해? 이 구단에 대한 이 정도 이해는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시즌이다. MJJ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하리보님도 롯데는 수비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 참 뭐 투수, 뭐 타격,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는 있었겠지만 수비가 제일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던지고 치고 수비하고 이게 세 가지가 야구의 기본인데 거기서 결국에 어긋나면은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러게 이제 기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8위라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7위 이 삼성 라이온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올해 다사다난했죠. 이 시즌 시작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전 선수들 대거 이탈했고 그러면서 시즌 개막하고 13연패 구단 역대 최다 연패 기록도 썼었죠. 여기 뭐 김원곤 선수 기억 논란 거기에 뭐 허삼영 감독까지도 도중에 교체가 되면서 잦은 사퇴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구단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를 키운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를 키운다. 네. 한순간의 실수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싶으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이 13연패 기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전들이 처음에 이탈해서 연쇄적으로 못 뛴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 수준의 전력이면 그럼에도 5강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해 이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끝에 사실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올 시즌에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이 3명만큼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제목 다 해준 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강 경쟁에서 멀리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국내 선수들의 역량이 너무나도 뒤떨어졌다,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 3명이 제대로 돌아간 팀이 없어요, 진짜로. 당장 통합 우승한 SSG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팀도 다 바꿨는데 여긴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랬을까? 국내 선수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13연패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레임덕이 왔구나. 아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이제 2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을 야구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얻은 게 없이 끝났기 때문에 좀 레임덕이 왔다. 네. 아하. 그리고 어찌됐건 허삼영 전 감독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게 되게 많이 들렸고요. 그렇죠. 그 전부터 마침 13연패가 됐고 12연패 날인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우 진짜 그런 연패 때는 인터뷰하기도 그렇고 말 걸기도 무슨 그렇고 질문을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댓글 보니까 스케치북 검열 사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하. 이게 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소신 발언 한번 하자면 야구나 잘해라. 약간 이런 맞습니다. 얘기. 지금 뭐 팬들 스케치북 검열하고 뭐 그럴 때입니까? 야구 잘하면 팬들이 스케치북 들고 와서 걷다가 안 좋은 얘기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참 삼성 라이온즈도 다음 시즌 좀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C 다이노스입니다. 67승 74패 3무. 마지막에 사실 시즌 초반 11호 시작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역시 저력이 있었다, 전력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강 경쟁에 실패를 했고 5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 술판 4인방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이동욱 감독 또 시즌 도중에 사퇴를 하기도 했고, 뭐 다행히도 구창모 선수는 돌아와서 건재함을 보여줬다라는 거, 뭐 다음 시즌을 기대할 만한 포인트이기는 하겠습니다. 여기 뭐 루친스키 선수도 10승 챙겼고 이 둘 외에는 하지만 선발진에서 제 몫을 해준 선수가 좀 드물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선에서도 박건우 선수, 양혜지 선수도 대체 불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시즌 후 FA 대거 발생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한 줄 평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당팀이기도 하고 좀 아는 게 많으니까 사실은. 네네네. 근데 첫 번째로 고민했던 건 수리 원수다였고요. 수리 왼수다. 진짜 수리 왼수다. 두 번째는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정신 좀 차리자입니다. 정신 좀 차리자. 그래, 이게 사실 선수들의 술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징계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즌 초반에 코칭 스태프들끼리 술자리에서 이 번진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막 경찰서까지 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런 분위기 내에서 선수단이 어떻게 더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 코칭 스태프, 일부 코칭 스태프의 그 사태를 정말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그날이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복귀 전날이에요. 그래요, 맞다. 징계 해자 전날. 네. 근데 그 일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정신 좀 차려야 하는 이유는 올 시즌 개막 2연전인가 아무튼 첫 주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전급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쵸. 다 2군 선수들이에요. 그쵸. 그걸로 뭐 성적을 낸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동욱 감독이 고민을 할 때 아니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담당 기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 코칭 스태프 때문에 이동욱 감독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구단이 어떻게든 뭐 고문 역할을 맡기긴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거죠. 코칭 스태프 때문에 감독이 날아가게 되는 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는 게 사실은 이 이동욱 감독의 책임만 있겠느냐. 사실은 이제 우승 감독 아니겠습니까? 창단 초대 우승 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됐었던 그런 감독인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일탈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일탈 때문에 이제 감독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고, 다행히도 이 강인권 감독 대행 체제 이후로 팀이 또 빠르게 좀 수습이 된 것은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 대단한 성과고요. 강인권 대행이 뭐 성적을 맡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엄청 카리스마 있어요. 잡아줘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야 건드리면 안 돼. 야 조심하자. 알아서 조심하자. 저 양반 화나면 큰일 나. 장난 아니시구나. 강인권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이래요. 되게 편하면서도 한번 터지면 난리 나는. 그런데 사실 저는 NC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어찌됐건 성적이 만들었고 강인권 감독님이 팀을 다시 추스렸잖아요. 이건 선수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렸어요. 뭐 누가 어느 찬스에서 뭐 이랬네 하면은 보통의 야구팀은 제가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쟤 또 저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더가웃에서 불만을 얘기했다고 해요. 아, 이게 무슨 팀이냐 이거죠. 이 선수단 간의 이 사이에 또 불화도 약간은 좀 네.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됐건 강인권 감독님이 올해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꽉 잡으셔야 사실 이 정도 선수들을 모았으면 성적은 나요. 네네. 외국인 선수만 제대로 데려오고 구창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성적이 나요. 근데 팀 스포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야옹이님 팀 스포츠인데 야구는 팀 스포츠인데. 잡아야죠. 분위기를. 그게 강인권 감독님이 하실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선수단 내부에서도 약간은 좀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NC 프런트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음 시즌 제일 원팀을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10위부터 6위까지 하나, 두산, 롯데, 삼성, NC 이 5개 구단을 저희가 한번 또 시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확실히 이 NC 다이노스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진짜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러게 이거는 좀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서로 뭐 시기 질투한다는 게 사실은 동료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쭉 한 40분 넘게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전용 기자님 오늘 굉장히 센스가 돋보인 그런 저거였는데 저는 이 한 줄평 하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몬미 뭐 술이 왼수다 술이 정신 차려라 다 좋았습니다. 저는 한 줄평 모든 한 줄평이 좋았는데 오늘 또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비시즌 시작이잖아요. 또 각오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한 시즌 소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또 아침에 방송하고 오셨다면서요. 라디오 방송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목동의 셀럽입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야. 아침에 하고 또 여기 목동 갔다가 지금 여기 일산 왔다가 이게 또 어디 가세요? 쭉 농구장 갔다가 장난 아닌데 이거 섭외 되겠어 나중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서 네. 보통 배구나 농구로 가요. 네네. 겨울에는. 근데 야구 기자들은 배구랑 농구를 가도 하루에 야구 기사를 적어도 하나는 써야 돼요. 야구 기자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사가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은 기사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지켜보시고 좀 걸을 수 있는 거 알아서 걸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헬기 띄워야겠네 모시려면 야옹이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 전영민 기자님 또 핫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월드의 전영민 기자님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네이버 기자 페이지에서 꼭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월요일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 시작할 때도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비시즌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오늘 보시면 이제 이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요일날 17일날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